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담임 선생님과 즉시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신정호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엮였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서는 매우 놀랍고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학폭 경험이 없고 법적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죠. 특히 자녀가 학폭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요,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엮였는데 학폭 사실을 자녀가 부인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엮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응 방법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담임 선생님과 즉시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담임 선생님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중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만 알려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행위를 누가 본 사람이 있나요? 목격자가 있을까요? 대화 녹음이나 SNS 캡처 사진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넌지시 끼워 넣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출할 만한 증거는 무엇인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선생님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은 결국 학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사건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사안에 관련된 선생님은 학폭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요, 말 그대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학폭 사건을 조사하고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요, 선생님과 통화하는 도중에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이 중간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선생님이 곤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 같은 배려의 말을 전한다면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안도하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요,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 이성적인 말투, 선생님께 공감하는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학폭 사건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반대 증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의 참석 통지 안내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서 당시 상황, 목격자 여부나 증거 여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B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하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주변 친구들에게 A는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B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니?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들이 아니, 없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를 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풍부하게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엮였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3단계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파악하고, 둘째,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셋째, 반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거나 좀 더 전문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학폭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학폭 관련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폭 전문 신정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